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그 두 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꿈을 이루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는 나입니다. 나 자신이고요. 또 하나는 누굴까요? 나를 스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나입니다. 근데 그 두 개가 다 누구한테 있어요? 다 나 자신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정말 아무 겁도 없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김미경까지 왔어요. 그때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김미경, 말하자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앞을 헤쳐가는 김미경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김미경이 하고 싶은 공부, 김미경이 하고 싶은 꿈, 네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해봐 라고 나를 응원해주고 그리고 나를 지원해주는 내 꿈의 스폰서인 김미경이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왜 평생 돈 벌고 살았는지 아세요? 내가 나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스폰하고 싶을 때 내가 나 스폰해 주려고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돈을 관리하는 겁니다. 언젠가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옛날에 제가 20대 초반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통장이 이만큼입니다. 저 되게 허술해 보여도 돈에 대해서 그렇게 허술한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내 돈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 돈이 나를 스폰해 줄 때까지 내가 애쓰고 그리고 공부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바로 이 과정은 사실 우리가 단일 주식을 갖고 무엇인가 막 사고 팔고를 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거 하다 보면 그게 본업이 되고 본업 때문에 예를 들면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본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본업으로 삼다가 결국은 나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사람의 자기개발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적절한 만큼의 나를 스폰해 줄 수 있는 매우 밸런스가 양호하고 건강한 투자 방법은 뭘까? 제가 찾아낸 것이 ETF였고 국내에서 ETF를 가장 잘 그리고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건강한 ETF, 정말 밸런스 있는 ETF, 여러분 꿈의 스폰서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굴까 막 제가 또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찾다가 미래에셋의 이승원 본부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ETF에 관한 한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최고의 고수십니다. 오늘 이분으로부터 ETF를 여러분이 배우시게 된다면 앞으로 장기 투자 10년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을 꿈의 스폰서, 셀프 스폰서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를 알려줄 그분입니다. 자, 이승원 이사님 지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하트로 나와주세요. 네. 이승원 이사님, 저는 그러면은 인사 좀 한번 하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잘 말씀 주셔가지고요. 제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 담당하고 있는 이승원입니다. 네, 우리 안녕하십니까? 여기 올라오면 이거 짹짹 한번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두 번, 왼쪽 두 번. 하나, 둘, 셋, 넷. 짹짹짹 왼쪽 두 번. 자, 강의 잘해주세요. 내려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ETF 담당은 이승원이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오픈 강의 식으로 제가 이제 짧게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좀 빠를 수도 있고 빨리빨리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엑기스만큼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준비해봤고요. 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ETF가 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름 자체가 ETF여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지? 한 번은 들어봤는데 이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펀드인데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서 주식처럼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인덱스 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 장점 물론 이게 나중에 강의를 나중에 들으시면 단점도 제가 다 설명드리겠지만 장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수를 추종하고 그리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조금 적습니다. 액티브 펀드 대비 좀 적고 주식의 장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MTS, ATS 뭐 핸드폰을 가지고도 거래하시는데 실시간 거래하고 또 투명하죠. 어떤 종목을 투자했는지 보입니다. 사실 펀드가 조금 안 좋은 게 이 펀드 안에 무슨 주식 들어가 있지 이러려면 뭐 조금 절차를 밟아서 알아보실 수 있지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지만 ETF는 바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가 어떤 주식이고 그 주식의 수익률도 바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미래에셋이 타이거인데 타이거가 그냥 호랑이가 아니고요. 사실 그 약자들, ETF 약자들 왜 혁신 상품이냐라고 해서 이름을 막 고민하다 지은 게 타이거인데 왜냐하면 트랜스페어런트입니다. 투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 바로바로 보입니다. 혁신적이다. 그리고 투자하기 쉽고 일반 계좌면 됩니다. 계좌만 있으시면 돼요. 효율적이다. 비용이 낮습니다. 제가 얼마나 낮은지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저희가 이름을 줬는데 이런 게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고 점점 빨라지는데 ETF가 왜 좋냐 그러면 1번 저는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펀드 좋아, 분산도 돼 있어, 적립식도 할 수 있겠어. 근데 제일 좋은 거 주식처럼 내가 뭘 투자하고 있는지 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투명성 측면에서는 가장 좋다. 두 번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제 주기. 제가 글로벌 펀드 좋죠. 근데 제가 오늘 환매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미국 시장 오른 거 보고 환매를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환매가 되면 되는데 보통 펀드는 8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팔았는데 그 사이에 이틀 하루 사이에 또 시장이 변하면 제가 생각한 수익률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ETF는 주식과 똑같다. 오늘 팔면 다 다음 날 다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사실 시장 위험은 다 있죠. 이것도 뭐 위험하지 않아요. 원금이 보장돼. 이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은 분산 투자가 아니죠. 물론 내가 이 주식을 10개를 1개, 2개, 3개 해서 분산했다 하실 수 있지만 이미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를 할 때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제가 뭐 표에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저희는 적립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목돈이 있지만 매일매일 제가 아까도 뭐 워런 버핏이겠죠.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수익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연금 말씀드릴게요. 연금이 많이 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퇴직연금 시장의 규모가 우리나라가 266조입니다. 근데 지금 266조 중에 제가 아까 퇴직연금 ETF 투자 금액 7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대부분 어떻게 하고 계신 줄 아세요? 퇴직금 잘 쌓이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도 많은 좋은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퇴직연금, 연금에서도 ETF를 해야지. 연금을 왜 그냥 냅둬? 이런 정보들을 받으시니까 조금씩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 나 퇴직연금 있지. 맞아. 매달 그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나 이거 뭘로 해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연금의 구조는 세 개잖아요. 저희가 노후를 준비하려면 연금이잖아요.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노후를 준비했을 때 연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연금이 뭐 주택연금도 있고 뭐 국민연금도 있고 연금이 많이 있어요. 근데 3대 연금은 그거예요. 기초 생활을 해줄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작년 기준으로 1,000조는 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고갈된다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슈가 제기되긴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부에서 잘 운용하고 있어요.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퇴직 후 65세 이후 국민연금 받을 금액이 15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뭐 종이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0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봤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퇴직연금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퇴직금이 계속 쌓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퇴직연금을 두 번째 이건 뭐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 퇴직연금 제가 받습니다. 한 100만 원씩 더 추가했어요. 그럼 저 이제 250 받을 거 아니에요. 모자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지금 기준에 차를 끌고 가끔 친구들이랑 골프도 치고 가서 맥주도 한잔하고 뭐 이러다 보면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게 개인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게 3대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깨우침이 좀 있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연금에는 왜 ETF가 많냐?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투명하게 장기 투자로 적립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 세제까지 가면 좀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거를 좀 다룰 거예요. 강의에서는. 그러면 어디서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 계좌에서 투자하면 얼만큼의 세금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런 것도 강의에서 좀 다뤄드리고 싶어요. 근데 가볍게만 말씀드리면 연금에서 투자하면 원래는 국내 주식형 제외하고 나머지 15.4%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퇴직연금으로 받아서 내가 퇴직을 받을 때에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3.3에서 5.5%
과세 이연이라고 표현하는데 세금 절세 효과가 있죠. 그리고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연금 계좌는 세제 혜택이 있다. 요거까지는 오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딱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떤 걸 하면 돼? 저는 4개의 계좌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일반 계좌,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일반 계좌. 두 번째 ISA, 이거는 작년에 2021년도부터 가입 가능한데 연 2천만 원씩에서 1억까지 한 5년 정도, 이게 3년까지만 하면 유지만 하면 그냥 차지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3년 정도 유지하는데 세제 혜택, 왜냐면 아까 제가 15.4%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뭐죠? 얘는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과세 대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전에 아마 저 학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걸립니다. 왜냐하면 성인 남녀한테 연 2천만 원씩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개형 ISA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2개 말씀드렸죠. 일반 계좌 있어야 된다, ISA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금, 아까 3대 연금 얘기하면서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퇴직연금은 회사 다니고 계신 분은 당연히 있고요. 개인연금은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저것도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네, 400만 원 한도, 물론 이제 소득이 1.2억이 넘어가시면 뭐 300만 원 한도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런 건 천천히 말씀드리더라도 연말에 세제 혜택도 있어? 이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계좌 ISA, 개인연금, 퇴직연금 요 4가지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강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미국에 투자하려면 뭐가 있고 어떻게 해야 돼? 중국은 해외에 있는 걸 상장한 걸 사면 뭐가 좋아? 국내 건 그럼 뭐가 좋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뭐 시간도 봐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절이 조금 안 됐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작정 주식에 뛰어들었다가 네.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과 종목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투자를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ETF는 쉽고 주식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 오늘 이 라이브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오늘 이 시간 앞으로 한 40분, 50분 정도 꼭 함께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사님께 또 한 가지 이제 또 부탁도 드리고, 그리고 대답도 얻고 싶은 게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개념 정리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개념 정리부터 용어 안내해 주시는 거 쉽고 차근차근 다 알려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 ETF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사실 이게 이름이 ETF여서 조금 거리감이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주식이랑 ETF의 난이도, 투자에 대한 난이도라고 하면 되게 그거는 훨씬 주식이 더 어려워요. 고르기도 어렵고. 그리고 맞아요. 강의에서 아마 제가 진짜로 많은 거를 좀 차근차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다 알 것 같지만 저도 저희 직원들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린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나 봐라고 생각하는 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토크에서도 차근차근 그리고 쉽게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ETF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ETF라고 하니까 뭔가 어려워 보이지, 주식하시는 분들 혹은 그냥 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알파벳 주식 있잖아요. 네. 알파벳 주식 거의 300만 원 넘어요. 근데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ETF는 네?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이라는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300만 원, 400만 원이라. 네. 그러나 알파벳, 구글 뭐 이렇게 뭐 되게 혁신적인 그 기업이 들어가 있는 ETF 그룹은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수익은 높이고 리스크는 줄이고. 그래서 제가 나 같은 사람한테 딱 맞아요. 나는 주식만 들여보다 보고 있는 건 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학장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ETF 하나 사시면 12,500원? 맞아. 하나에 네. 똑같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똑같이 다 사봐야지 그러면 1,000만 원 써야겠네 이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가 조금씩 모아야지, 저축해야지라는, 모아가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애들한테도 딱 좋아요. 장기 투자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예전보다
정보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지만 네. 어느 정도의 그 정도 기본만 되신다라고 하면 몇 가지 용어를 아시고 네. 이해만 하신다라고 하면 네.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가 있게. 제가 이제 아까 ETF 중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쉽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ETF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ETF가 된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그래서 네. 이제 ETF를 살려고 안에 들어가 보면 네. 대부분 여자들의 특징이 숫자와 그래프에 놀래 자빠져요. 우리는 그림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숫자와 그래프잖아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 패턴이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걸 읽는 방법 네. 그리고 읽는 거기서 나오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10몇 강 정도 되죠 이 강의가 네. 그 16강 동안 집중해서 요거만 이해하시면 그래도 가장 편하게 안정적으로 내 돈을 네. 아이들을 위해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니까 뭐 아마 그냥 그 15살도 그냥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니 네. 그럼 강사님 그 ETF에 대해서 이제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그냥 쉽게 ETF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거든요. 네. ETF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밀키트 세트랑 좀 비교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 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개를 내가 원하는 것이 담아져 있는 밀키트 세트를 제가 사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아하.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거를 밀키트 세트를 산다라고 어. 생각하면 돼서요. 제가 네. 그래서 간단히 그림을 좀 준비는 해봤습니다. 아 네. 그러면 감독님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 네. 네, 이미지를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지 띄워주세요. 예. 그냥 이런 거가 밀키트 세트가 4가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한식 밀키트, 양식 밀키트, 세계 음식, 간식 밀키트 이렇게 나왔는데 한식 밀키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제가 2차 전지에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또는 뭐 미디어 콘텐츠 ETF 또는 화장품 ETF 뭐 다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ETF 괜찮다. 네. 이걸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주식에 내가 원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화장품인데 어느 회사가 좋지 이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화장품이 다시 코로나가 풀리고 중국에서도 사람들도 많아졌고 이제 이렇게 좀 변해가네. 이제 좀 회복되는 것 같아. 네. 그러면 화장품 한번 투자해볼까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양식 밀키트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아까 그 미국 테크탑 테냐팡 뭐 이런 네. 것처럼 해외에 그런 좋은 기업들만 모아놓은 것들을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세계 음식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수에 투자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나라로 따지면 가장 좋았던 데가 인도입니다. 니프티였고 베트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조금 접하는 게 있는데 네. 인도도 그만큼의 인구가 있고 산업이 이렇게 바뀌고 베트남 이런 것들만 인지가 되셔서 베트남이 괜찮겠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런 걸 이제 세계 음식 밀키트. 네. 네, 간식은 뭐냐면 네. 제가 주식만 계속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원유가 어떨까, 아. 뭐 또는 구리가 어떨까, 은이 어떨까 오케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이제 간식 밀키트. 이런 게 아마 밀키트 가격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밀키트 한번 비유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ETF는 밀키트라면 주식은 저 밀키트를 구성하는 기초 재료네. 그러니까 고르기가 훨씬 어렵지. 하나하나 골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양식이면은 저 네. 스테이크만 야채는 못 드시고 야채 요거를 따로. 따로 그렇지.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밀키트랑 비교를 하니까 되게 쉽게 이해가 쉽네요.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자, 밀키트도- 이것도 좀 설명해 네? 주세요. 그러면은 실패하지 않기 위한 4가지 투자 법칙이 있군요. 네. ETF에. 네. 네. 문제. 벌써 네. 이게 지금 4가지가 나왔거든요. 네. 저희가- 요거 4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할까요? 해주세요. 네. 설명을 주신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4가지가 뭐냐면 네. 사실은 분명히 ETF도 금융투자인데 제가 이제 개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을까? 네. 라고 이제 한 것이 이 4가지였어요. 분간 저장 해가지고 분산도 분간 저장. 네, 분산도 돼 있고 네. 간접 투자고 저비용이고 장기 투자. 사실 이게 묶어놓은 이게 ETF의 특성 4가지 묶어놓은 겁니다. 분산은 말씀드렸듯이 ETF는 최소 10종목, 많게는 500종목
까지도 가죠. S&P 500은 네. 이런 거야 되고 간접 투자 상품이고 저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네. 사실 나스닥100 투자하는데 비용 너무 비싸지 않아요?라고 뭐 지금도 이제 운용 수수료는 있습니다. 네. 1억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보통 나스닥100 같은 대표 지수는 10pp 0.1% 안쪽이에요. 네. 그러면 1억 투자하면 1년 내내 가지고 계시면 10만 원 내시면 돼요. 네. 운용사에. 네.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한 달만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이제 12로 나눠야 되니까 만 원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1일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테마형은 조금 더 비쌉니다. 상품이 적은 것들은 그래야 0.5%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동안 1년 다 가지고 계셔도 50만 원이에요. 근데 수익과 이제 그런 것들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시는데 네. 생각보다 낮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펀드라고 하는 건 장기 투자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네. ETF로 매달 꼬박꼬박 분산돼 있는 거를 적립식이나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실패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예. 옛날에 그랬어요. S&P 500에서 내가 사면 다 떨어지는데 뭐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내가 사면 꼭 떨어져. 내가 사면 꼭 떨어져. 그래서 그 꼭지점에서만 산 사람들 다 해서 계산해 봤거든요. 네. 수익률이 엄청나세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살 때 높았는데 떨어졌다가 요 고점의 전체적인 건 우상향으로 갔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모으신 분들도 네, 수익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패 확률을 낮추는 4가지 방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동안 어려워서 혹은 또 불안해서 포기했던 주식과 ETF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ETF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와 함께 ETF에 대한 장점, 뭐 간단하게 지금 이것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래 본업이 사실 이게 아니면 저는 사실 이제 운용사에 있으니까 ETF를 공부하고 얘기하고 경제도 그쵸. 보고 하지만 네. 사실 다른 분들이 그 다른 본업을 가지고 계신데 이걸 투자하시려고 하면 네. 주식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되시는 거죠. 어디에 투자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어디에 투자해 보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주식은 옆 사람만 들어서 야 이거 좋대 해서 사는 거보다는 네. 이렇게 ETF 메타버스가 요즘 뭐지? 근데 투자해보고 싶은데 뭐지? 종목 잘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그냥 ETF는 그런 걸 다 알아서 걸러놨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투자하실 수가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진짜 그 개인 투자자가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4가지 법칙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분간, 저장, 분산 투자, 간접 투자, 저비용 투자, 장기 투자.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안전하고 쉬운 투자 방법이 있다면 굳이 강의까지 들어야 될까요? 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또 그거 되게 있으실 좋은 것 같아요. 질문이다. 그러니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 분간 저장. 근데 강의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쉽다라고 표현을 드린 거는 네. 기존에 있던 투자 상품 대비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투자하는 게 예를 들어 뭐 이거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ETF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역시 그 안에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안에도 주식이 뭐예요?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면 ETF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주식처럼 될까요? 그냥 상장 폐지가 되면 그 가격에 있었던 내 돈은 그대로 돌려드리고 상품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 동생이 그 ETF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 교수인 내 동생, 걔는 또 통계학과예요. 갖고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라 그러냐면 공부해야 될 게 매일매일 너무 많아서 사실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엄청난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수니까 이 공부해야 될 시간에 ETF 뭐 다 이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해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투자 결정을 할 그렇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떤 ETF를 사야 될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전문가분이 모아서 한꺼번에 A부터 Z까지 쫙 가르쳐 주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가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내 네. 시간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에 딴 거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뭔가 우리가 돈을 주고 듣는다. 네. 왜 듣지? 그러면 저는 내가 1년 걸릴 거 누가 10년 고생해서 그냥 두 달 만에 어. 다 털어주잖아요. 네.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럼 언론에 갖고 시간 절약하고 난 딴 거 해야지. 그죠? 그만큼 그게 제일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또 알려주신 거니까. 수십 년간 해서 다 알려주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주식은 사실 모르셔도 돼요. 예, 주식은 뭐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간 종목이 뭐 그렇잖아요. 주식은 얘가 어떠한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고 있고 네. 거기에서 난 매출이 얼마고 그게 그래서 가격 대비 얼마에 거래되고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좀 있거든요. 네. 근데 ETF는 네. 투자하고 싶은 대상만 선택하셔도 되기 때문에 매우 쉽습니다. 계좌만 있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요새 장이 안 좋잖아요. 이때 네. EFT 이거 사야 될까요, 말아? ETF, EFT래. 하도 NFT 하다 보니까 헷갈려갖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ETF, NFT, ESG가 헷갈린다니까. 자, ETF 망설이고 있다. 어때요? 장이 떨어질 때는 어때야 돼요, ETF? 장이 안 좋죠. 근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게 떨어지는 거 보면 당연히 안 좋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ETF 할 때 보통 혁신 성장테만 많이 투자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계속 오른 것은 사실은 매수하실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계속 오르면 살 네. 타이밍이 없죠. 살 수 있는데 이제 비싼 가격에 사는 거죠. 사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타이밍으로서는 조정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장기 투자 말씀드리지만 그게 뭐 10년, 20년, 30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1년도 장기 투자예요. 2년도 장기 투자. 1, 근데 2년 정도. 예, 연금은 제가 말씀드린 저 뭐 이제 음. 60세 때 은퇴를 하면 10년, 20년이 되니까 그 장기 투자한 거고 분명히 조정이 있으면 다시 올라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될 자신 있으세요? 이러면 제가 답변 못 드리지만 과거 50년에, 과거 20년에, 과거 10년의 주가의 히스토리를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으면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이렇게 드리면 그렇지만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야겠다. 뭐 더 사야지.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러면 네. 저기 ETF 같은 경우는 한 몇 개 테마 정도를 동시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한 개가 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뭐 10주 산다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면 10주 살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내가 짜서 한 5개, 6개 정도 ETF를 동시에 투자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주식처럼. 예, 예. 되게 저는 나중에 이제 뭐 들으시면 네. 버릇처럼 하셔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저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관심 종목에다가 막 다 넣어놓으시잖아요. 그거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없어진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뭐 MKYU TV에서 네. 이러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NFT 아까 그 단어시도 NFT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ETF를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S&P 500, 나스닥 100, 뭐 진짜 다우존스 30. 아 미국 대표주 3개 내가 넣어 놓고 있어야지. 그렇지. 그리고 봐야지. 그리고 그걸 누르면 그 안에 들어간 종목도 보여요. 그럼 다 내가 원하는 종목이 그 안에 네. 들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전략이 있으셔야 되고 전기차가 좋다, 메타버스가 좋다, 아니면 반도체가 좋다 하면 관련된 ETF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뉴스를 접하시고 공부를 하시다가 경제가 조금 읽히시면 그거를 그냥 투자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면 되는 네. 거. 그리고 이거는 사고 파는 거는 자유롭습니까? 어때요? 자유롭습니다. 아주 주식이랑 똑같아요? 주식이랑 아주 똑같습니다. 아, 네, 아주 똑같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려도 주식의 매매 방법에 있어서의 편리성, 주식의 편리성을 펀드에 넣어놓은 게 ETF니까 주식이랑 그렇구나. 똑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이쯤 돼서 팔고 싶어. 그러면 팔면 되는 거군요. 팔면 이틀 있다 그 평가 금액 들어오는 거죠. 네, 아, 똑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아까 연금에서 아까 퇴직연금 막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연금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네. 퇴직연금을 그냥 연금으로 넣는 거 말고 ETF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게 퇴직연금 그냥 냅두는 것보다 ETF 투자하면은 어차피 그 회사 다니는 동안 10년은 갈 텐데 그거 괜찮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퇴직연금을 ETF로 투자하면 아까 제가 좋은 방법, 실패하기 어려운 좋은 4가지 방법에서 네. 적립식이랑 장기가 들어와요. 그렇죠. 아 잠깐만. 네. 퇴직연금은 적립으로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는 뭐 월급을 받는 네. 그런 사람 기준에서는 보통 퇴직연금은 그 달 월급 날에 맞춰서 DC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계좌에 입금이 되면 그걸 내가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요. 아예 그냥 DB라고 해서 DB? 이것도 나중에 설명 이제 강의 같은데 드리는데 그냥 회사가 이거를 주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너의 퇴직금은 너의 월급의 얼마인데 내가 계속 쌓아놨고 있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 운용에 이렇게도 운용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주는 그 퇴직연금을 넣는 걸 내가 그 날짜에 운용을 운영하는 해서 그러니까 뭐 퇴직연금이 몇십만 원이다. 네. 그럼 그걸 내가 매달 그 날짜에 네. 내가 ETF를 사면 되는 거죠. 계속 네, 네, 모아나가는 네. 거죠. 이게 매달이 중요해. 매달이 1년에 12번이고 네. 10년이면 120번이야. 어마어마하게 모을 수 있다니까. 그 기회를 그냥 연금에다 두면 수익률이 절대로 ETF처럼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네요. 퇴직연금은 사실은 나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럼요. 그거에 대한 당연히 운용하실 권리가 있을 권리가 수밖에. 있지 우리한테. 네, 네. 펀드랑 ETF랑 어떻게 다르냐고요? 펀드는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팔고도 쉽고 뭐 이틀 있다 들어오고 펀드는 그리고 그 ETF가 그 담고 있는 종목도 옆에 PDF라고 그래서 다 보이고. 펀드는 그냥 펀드. 가입을 하시면 되죠. 가입을 하면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운용은 해 주는데 컨셉은 있겠죠. 근데 어떤 종목인지는 사실은 요즘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3개월 기준 전 그 명세서가 나와요. 실시간이 아니니까 좀 투명성에 있어서는 ETF가 조금 앞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펀드는 그 개별 펀드 매니저라든지 그 특별한 사람들이 운용을 그렇죠. 해주는 거고 예. 이거는 우리가 담아 있는 걸 보고 내가 그걸 사는 거고 그렇죠. 권리가 좀 다르겠죠? ETF를 하시다 보면 주식도 보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주식에 왜 떨어졌지 하다 보면 이런 기업들이 여기와 관련돼 있는 거구나 그런 네. 것들이 다 보이시는데 그런 걸 가르쳐 드리고 싶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예, 자 이거 해외에서 들어도 상관없는 거죠? 해외에 관련된 ETF도 다 말씀하실 그럼요. 거죠? 예, 전체 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8,500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그 중요한 거. 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ETF가 좋아요라기보다는 이렇게 ETF를 고르세요를 그렇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게 네. 중요한 네네. 거죠. 그럼 요거 한번 강의 들어 놓으면 네. 앞으로 어쨌든 ETF에 관련된 눈이 뜨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간접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 위험을 줄이는 투자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좀 쌓이겠네요. 네, 그럴 것 학생들에게.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좌만 있으면 돼요? 계좌만 있습니다. 증권회사 계좌만 있으면 돼요? 네, 계좌만 있으면 이게 그건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가서 나 ETF랑 주식을 또 하고 계신 분은 그냥 그거 쓰시면 되고 계좌만 있으시면 돼요. 계좌만 있으시면 되고. 그냥 주식 계좌 있으면 그걸로 쓰면 되는 네, 거죠? 그걸로 쓰시면 되고 그거 그냥 계좌만 있으시면 매매하시는 방법도 이제 말씀드릴 것 같아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시고. 매우 쉽습니다. 네. 자, 종잣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여야지 투자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맞아, 있었거든요. 맞아. 궁금해 그것도. 종잣돈은 사실 많으면 좋죠. 종잣돈이 네. 많으면 좋은데 네. 네. ETF는 세뱃돈 모아 놓은 것만 해도 되고 몇십만 내가 원 해도 커피를 하루에 2잔 사 먹는데 네. 한 잔만 사 먹고 네. 그냥 한 주 모아 가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종잣돈의 개념은 없어요. 가장 싼 ETF는 2,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2,000원짜리 하시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투자하고 싶은 것에 투자하려고 보니까 가격을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10,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10,000원 언저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종잣돈은 사실 그런 걸 또 모으시다 보면 종잣돈이 생기신 거잖아요. 네. 네. 저도 이번에 조금 이렇게 이승원 이사님으로부터 저는 ETF를 간접적으로 내가 안 하고 네. 우리 남동생이 그 공부해서 했는데 네. 그 다른 것도 좀 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미래 관련한 뭐 메타버스 관련한 거라든지 2차 전지 관련한 거라든지 그 ESG 환경 관련한 거라든지 네. 좀 이렇게 네. 제가 한 요번에 강의 들으면서 좀 공부해서 네.
내가 나름대로 한 6개월 1년 포트폴리오 짜서 한 6개 정도 이렇게 딱 하면은 그 6개라고 해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분산하기 나름이잖아요. 네. 그 뭐 이제 뭐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정도를 딱딱딱 나눠서 네. 계속 모아가면 굉장히 괜찮겠다. 특히 나는 이런 게 우리 애들한테도 되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기대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조금 저도 오늘 느낀 거는 네. 더 쉽게 말씀드리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하려고 더 노력하고요. 예, 최대한 현명한 투자가 되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강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는 아까도 그 처음 오프닝 하실 때부터 봤는데 정말 그 MKYU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찌들었던 게 네. 찌들어있던 게 찍찍 이런 걸 보면서 네. 시원하게 속 다시 풀리시죠? 한번 또 그렇게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 들었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보다 더 쉽게 그리고 ETF를 알차게 배워볼 수 있는 이 라이브 OT 오늘도 감사합니다. 강의에서 더 좋은 내용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